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 그런데 노인 빈곤율 역시 1위. 이 기이하고도 슬픈 통계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60대, 70대가 되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바로 50대, 평생을 바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한 언론의 표현처럼 50대부터 빈곤의 굴레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월 30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당신도 이런 고민, 이런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가장의 무게에 짓눌린 한 50대 퇴직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54세 김영수 씨. 그는 25년간 몸담았던 중견기업에서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 남짓한 목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주는 안도감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은퇴한 부부가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 즉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씨가 막연히 생각했던 월 300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였던 셈입니다.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당장 아직 졸업 못한 막내의 대학교 등록금,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 그리고 이제는 몸이 약해지신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줄줄이 새어 나갈 고정 지출만 계산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수 씨는 믿었습니다. 25년입니다. 한 회사에 청춘을 바쳐 일하며 쌓아온 관리직 경력이 있는데 설마 갈 곳 하나 없을까? 그의 머릿속엔 그래도 이 경험이면 하는 일말의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처참히 배신했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렵게 면접 기회를 얻어도 젊은 면접관은 그의 지난 경력보다 나이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 사람은 우리 조직과 어울리기 힘들겠는데 하는 무언의 거절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 유통기한 지난 재고품이 된 것 같은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한 중장년 채용 공고 분석 결과처럼 대부분 경력과 무관한 제조, 청소, 시설관리 같은 단순 육체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는 월 220만 원을 받는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퇴직 전 받던 월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25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 그는 사회적으로 끝났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 세월을 버텼나. 밤마다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절반만 냈기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김영수 씨 소유의 5억 원짜리 아파트. 이것만으로도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을 빼고 계산하니 월 17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넣어둔 예금에서 발생하는 얼마 안 되는 이자, 소득까지 더해지니 건보료 고지서는 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세금과 같은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 기현상. 마치 양쪽에서 벽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버렸구나 하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위축으로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한심하게 놀고 있다고 볼까 두려워 외출을 꺼리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집 안에서 무기력하게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연락도 피하게 됩니다. 밥값, 술값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요즘 뭐 하냐는 친구의 무심한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는 자존심 문제가 더 컸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장의 실직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대화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 아내의 걱정 섞인 말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는 능력 없는 남편을 향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 후 6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꿈을 꾼다는 어느 퇴직자의 토로처럼 그날의 충격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50대 가장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경력의 착시입니다. 수십 년 쌓아온 자신의 관리직, 사무직 경력이 재취업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경력 단절과 단순 노동으로의 내몰림입니다. 둘째, 퇴직금이라는 환상입니다. 1억, 2억의 목돈이 평생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자녀 교육과 결혼, 갑작스러운 의료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 앞에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괜찮은 생활을 위해 월 4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52만 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삽니다. 이 이상과 현실의 거대한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이 그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셋째, 심리적 고립입니다. 사회적 지위 상실과 경제적 위축이 인간관계 단절로 이어지며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깊은 내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습니다. 김영수 씨와 같은 50대 가장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0대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50대 사무직 퇴직자에게 청년처럼 일경험, 즉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인턴이냐는 자존심은 이제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나의 지난 경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얼어붙은 재취업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턴 후 정식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촉진 장려금까지 지원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 많은 50대 채용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중장년 네일센터와 같은 기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또한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이나 관광 오퍼레이터 같은 분야의 50대 취업을 연계하고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나의 과거 경력,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는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눈을 돌리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관리하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야금야금 빼쓰는 방식은 내 노후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며 연금 수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운용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다고 섣불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 평생 받을 돈을 깎아 먹거나 퇴직금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월 300만 원은 벌어야 한다. 한 가장의 이 절규는 개인의 무능함이나 나태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좌절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깨끗이 내려놓고 새로운 지원 정책을 누구보다
똑똑하게 활용하며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합니다. 50대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보다 멋지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